호흡기관이 제거되고 유미 씨가 스스로 첫 숨을 내쉬기 시작하는데 다시 삶의 경계로 넘어오는 일은 그녀의 몫이다. 잘해. 숨 깊이 쉬고. 아래 삼키지 마세요. 잘하고 계세요. 숨 쉬고. 숨 깊이 쉬세요. 가슴팍 올라오게. 입원 16일째. 마지막 보조장치마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 철구 씨에게도 호흡기를 제거하기 위한 1차 시도가 이어졌다. 아니 천천히 숨 쉬어 그냥 보통 숨 쉬듯이 천천히 그냥 쉴만해요.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을 향한 작은 손짓. 철구 씨 인생의 두 번째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 여기 가족사 40명이 됐잖아요. 인공호흡기를 떼고 불과 일주일 만에 몰라보게 달라진 철구 씨. 원래 건강 체질인데다 나이가 젊어서 회복 속도도 빠르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청각을 다투다가도 치료만 되면 180도 달라지는 것이 바로 중증 외상 환자들이다. 드디어 일반 병실로 이사하는 날. 23일간 생사를 함께한 중환자실도 오늘로 이별이다. 어때? 아들 이렇게 처음에 되게 막 안 좋으셔가지고 어머니도 막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너무 진짜 감사하죠. 이렇게까지 누워있을 내가 이유가 있을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크게 수술했구나. 좀 일만 하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결 밝은 표정의 최유미 씨도 같은 날 일반 병실로 옮겼다. 이제 유미 씨에겐 예전처럼 건강해질 일만 남았다. 아내 걱정, 치료비 걱정에 늘 굳어있던 남편도 다시 웃음을 찾았다.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난 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유미 씨에게 남은 시간은 덤으로 얻은 두 번째 삶이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 일반 병실로 올라가자는 새로 태어난 기분? 응? 새로 태어난 기분.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일단은 애들이요. 네? 애들. 20일 넘게 엄마 품을 떠나 있던 아이들이 병원에 왔다.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함께 모인 날. 아이들은 엄마를 되찾았다. 여기 몸에 이들 가족에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곧 한 가족을 구하는 길이다. 그래 지금 엄마 보니까 어때? 그때는 못 봤었는데. 좋아요. 철구 씨와 유미 씨는 삶의 문턱을 넘었지만 이곳 중환자실 앞은 아직도 가족의 생사를 걱정하는 이들로 넘친다. 하루 두 번 가족을 만나기 위해 들어서는 이 문으로 언젠가는 내 아이, 내 남편이 살아 돌아오리라는 믿음은 이들을 지탱시켜주는 힘이다.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떨어져 다친 아들을 면회하는 길. 박성순 씨는 벌써 일주일째 병원을 지키고 있다. 잠든 아들이 듣기라도 하는지 쉬지 않고 말을 걸어보는 어머니. 아들 잘 이겨내고 있어. 대견하다. 고맙다. 감사해. 염증 반응과 싸우는 아들에게 해가 될까 봐 어머니는 손조차 잡을 수 없다. 세균 감염된다니까 만지지 못하겠어. 아픈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건 눈물 어린 기도뿐이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주저앉을 수 없다.
의식이 없다가 깨어났는데 모든 식구들이 와서 저를 보면서 울면서 보고 나갔을 때 그게 얼마나 마음속으로 힘들었겠어요. 뭐 아픈 거 그걸 떠나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 면회를 이제 좀 덜 시키고 나도 말을 아껴요. 이곳 중환자실에서 가장 오래된 중증 외상 환자인 김은수 씨.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2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의식조차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젊었잖아요. 잘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믿고 싶어요. 근데 지금 중국 간 비행기표도 다 취소해버리고 지금 못 가고 있거든. 할머니도 돌아가시게 생겨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수준 뭐 필요한 거 다 해도 돼요. 제가 동의를 다 썼어요. 뭐 어떤 거 그냥 살리면 다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의지할 곳 없는 가족들이 유일하게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은 중증 외상 전담의인 이국종 교수뿐이다. 힘들죠. 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만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건 이렇게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교수가 외상 전담의를 결심한 건 7년 전. 국내엔 중증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시스템이 없어서 미국과 영국에서 치료 체계를 배우고 돌아왔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한국이 지금 큰 문제는 최근 한 10수년간에 걸쳐서 정말 자기 손에 피 묻혀가면서 이렇게 칼 들고 일한, 칼을 실제 들고 환자, 중환자 보면서 이렇게 일한 외상외과 의사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현재 국내에서 외상을 전담하는 의사는 3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 지난 2006년부터 외상팀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백음석 교수도 그중에 한 명이다. 10년 전 홀로 시작했던 외상의 활동이 지금은 팀으로 결실을 맺었다.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력이 없고 혼자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오면 환자 내원했을 때 결정하고 수술하고 또 중환자실에 또 환자 치료를 또 다 맡아서 해야 됐기 때문에 혼자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힘도 들고 또 가족들에게도 많이 미안하고 했었는데. 환자가 없는 날은 갑상선 내분비 외과를 겸직하고 있는 배 교수. 팀이 꾸려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의 생활은 5분 대기조를 면하지 못했다. 자기 갖고 갔을 거야 아마 카드를. 영동 고속도로가 가까워 강원도를 찾는 여행객들의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 병원에서 5분 거리인 집에서 호출을 받고 달려나가는 일이 다반사다. 이게 이제 아까 그 환자의 뱃속에 들어가 있던 가드레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한 3년 전부터 지금 체력적으로 좀 하룻밤 새서 수술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아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외상을 하는 다른 선생님이 한 번 더 계셔야 인력이 지금 인력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선생님들이 더 있어야 되고. OECD 국가 중 교통사고와 추락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 사망자가 2번째로 많은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주인을 잃어버린 베이스. 중증 위상 환자를 치료할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